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코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피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도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자다가 아침에 그 아이들이 코피 흘리는 걸 보게 되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좀 가슴을 아파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코피를 자꾸 흘리다 보면은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큰 병은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백혈병은 아닐까, 또 뭐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또 코 쪽에 이상한 뭐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 번쯤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지만 횟수가 너무 잦다거나 또 흘리는 코피 양이 많고 또 이제 색깔이 예사롭지 않다면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코피를 잘 흘리는 걸까요? 코는 해부학적 특성상 출혈의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 속에는 코로 들어온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촉촉하게 습도를 조절해 주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 얼기설기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을 덮고 있는 점막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코를 파거나 푸는 등의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파괴되어 가지고 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코피를 흘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코파기죠. 습관적으로 코를 문지르거나 코를 후비고 코를 세게 풀면은 약한 코 점막에 상처가 나서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이나 봄, 가을철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코가 마르면서 코딱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코딱지를 손톱으로 떼다가 상처가 생겨가지고 코피가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아이도 코 속 점막이 충혈되고 얇아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자국에도 쉽게 코피가 나게 됩니다. 또 아스피린과 같은 특정 약물을 먹었을 때도 코피가 잘 나죠. 물론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코피가 자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액 응고 장애 질환이 있으면은 코피 외에도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피부에 얼룩덜룩한 멍이 잘 들기도 하고 상처가 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자주 보이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코피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피의 원인은 간단히 말하면은 화기의 역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자극, 신경질,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에 의해 가지고 화기가 항진되면은 혈이 화를 따라서 역상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혈액이 상부에 몰리면은 점막이 얇은 코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열이 많은 사람들이나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화기가 역상하기 쉬워가지고 몸이 차가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피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피가 잘 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키셀바흐 영역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셀바흐 영역 쪽에서 코피가 잘 나는 것이죠. 그 부위가 혈관 분포도 많고 출혈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코피의 90%는 양쪽 콧구멍을 나누는 막인 비중격의 앞부분에서 발생하죠. 코에 분포한 이런 혈관들은 비중격 앞에 모여가지고 그물과 같은 망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점막이 유난히 약해서 작은 충격이나 염증으로도 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어서 코를 후비다가 점막에 상처가 나면 코피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코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코를 파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피가 날 때 어떤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어 편하게 앉히고요.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가지고 코에서 코피가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똑바로 눕히거나 목을 뒤로 젖혀 가지고 콧구멍을 휴지 등으로 틀어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가슴 부위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 입속에 있는 피는 뱉어내도록 하고 입과 코 주위의 피를 잘 닦아주시고 코의 앞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10분 정도 눌러주고 얼음 주머니로 콧등을 이렇게 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가 멈춘 후에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코를 심하게 풀거나 심하게 뛰어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맞나요? 숙이는 게 맞나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들 아이가 코피를 흘리게 되면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콧구멍을 휴지 등으로 틀어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은 코피가 코 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되거나 삼키게 되고 또 드물게는 폐로 들어가는 기도를 막을 수 있어서 호흡곤란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코피가 기도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폐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콧구멍을 휴지나 손가락으로 틀어 막게 되면은 코 점막에 자극을 주고 헐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작은 자극에도 코피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리고 입안에 혈액을 삼키지 말고 뱉어내도록 하고요. 코뿌리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거나 콧등 아래쪽 연골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10분 정도 눌러가지고 지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피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바셀린 연고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코 속을 발라주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발라주면 자는 동안 코가 마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건조한 봄과 가을, 겨울에는 가습기를 잘 틀어서 코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를 너무 세게 풀거나 코를 후비지 못하게 하고 코딱지로 코가 막혔을 때 코 속에 미지근한 물이나 생리식염수 2-3방울을 떨어뜨려서 코딱지를 녹인 후에 코를 풀게 하거나 닦아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피를 안 나게 하는 수술이 있다는데요. 어떤 겁니까? 코피가 심할 경우에 이비인후과 가시게 되면은 코피가 잘 나는 부위의 점막을 레이저로 지지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수술은 코피가 나는 혈관을 막아서 코피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코 속에는 워낙 작은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로 모든 혈관을 막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날 때마다 여러 번 시술을 하는 경우에 비중격이 뚫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술을 여러 번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코피가 심할 때 피가 나는 혈관을 찾아서 그 부위를 묶어주는 동맥 결찰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코피를 막을 수 있으나 혈액이 필요한 부위에 혈액 공급을 막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수술의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죠. 코피를 흘릴 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분 이상 압박을 해도 지혈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코에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코피가 자주 나오는 경우, 세 번째는 코나 머리를 세게 부딪히거나 얻어맞은 뒤에 코피가 나는 경우, 코피와 함께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는 경우, 또 심한 출혈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피가 콧구멍 앞쪽으로 나오지 않고 주로 코 뒷부분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에게 효과적인 민간요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근요법이 좋습니다. 연근은 지혈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코피가 날 때 연근을 생으로 갈아가지고 탈지면에 묻혀가지고 코 속에 넣으면 금방 지혈이 됩니다. 연근은 한방에서 우절이라고 하는데 지혈 작용이 강한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지혈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는 연근 200g을 강판에 갈아가지고 소금 조금을 넣어가지고 타서 마시면은 코피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또 연근 200g을 강판에 갈아가지고 약한 불로 고아가지고 하루에 2-3번씩 나눠 먹이거나 연근을 또 반찬으로 자주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피가 잦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아이들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열심히 뛰어놀거나 흥분을 하거나 울면은 열이 쉽게 머리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코 혈관과 점막이 약한 아이들 경우에는 열이 머리 위로 떠오르면은 코 속 혈관이 충혈되었다가 견디지 못해 가지고 코피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방에서는 위로 너무 많이 떠오르는 양의 기운과 열을 내려주는 약물로 코피의 근본 원인을 교정하고요. 코의 혈관과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물을 가미해 가지고 코피를 예방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 효능이 있는 우수한 처방이 서각지황탕인데요. 이 처방은 열을 내려주면서 지혈을 시키는 효능이 우수한 생지황과 서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피에서 혈액 응고 질환으로 인한 출혈까지 다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안타깝게 이 서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이 금지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와 효능이 비슷한 승마나 소에 뿌린 우각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서각, 생지황, 작약, 목탄피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죠. 서각은 성질이 차가워서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지혈을 시켜주면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요. 생지황은 혈액에 열을 내려주고 지혈을 시켜주면서 혈액의 구성 성분인 철분을 보강해주고, 작약은 혈액이 정상적인 궤도를 돌게 하고 또 지혈을 시켜주면서 어혈을 없애주고, 목단피는 혈에 열을 내려주고 어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코피에는 이런 처방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흔히들 흘리는 코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